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은 구글 개발자 계정을 정지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1인 개발자 분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게임을 개발하신다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절대 겪어선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 회사 계정이 정지를 당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왜 정지를 당했는지 이유와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개발자 계정을 정지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구글 개발자 정책센터를 보시면 제한된 컨텐츠, 명의 도용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부정행위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올린 앱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위반하게 되면 앱이 정지되거나 개발자 계정이 정지 및 해지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의 구글 개발자 계정의 경우는 앱 경고가 누적돼서 계정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당시 계정에 등록된 앱이 70개에서 80개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책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은 앱이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앱이 경고를 받으면 위반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받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앱을 수정하면 경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케바케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개발자분들은 경고 없이 바로 앱이 정지되거나 계정이 정지 및 해지당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출시한 앱이 경고를 받기도 했고 바로 정지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경고나 정지를 받은 사유는 구글 개발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위반했다 라고는 알려주지만 내 앱에서 어느 부분이 그 정책을 위반했는지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콘솔에 서포트로 1대1 채팅으로 문의를 해봐도 담당 팀엔 문의 채널이 없다라는 답변 또는 이미 이메일로 정지 사유를 보냈습니다 라는 식의 반복된 대답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사유라면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을 위반했다라고 통지가 왔는데 내가 만든 앱에 지적 재산권을 위반할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일이 온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다시 회사 개발자 계정이 정지된 이유로 돌아오면 경고를 받은 앱이 7개에서 8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지적 재산권 위반이었어요. 또 게임에 들어간 이미지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바로 앱이 정지 후 삭제당하기도 했고 리뷰에서 별 5개를 구걸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죠. 경고를 받은 후 정책을 위반한 부분을 바로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경고를 풀은 적도 있었고 그대로 경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앱도 있었죠. 왜냐하면 정책 위반 사유가 저작권 위반이라는데 대체 어떤 것이 저작권을 위반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저작권의 경우는 앱이나 게임에 들어간 이미지, 사운드, 폰트 등은 어떻게든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데 유저가 올린 이미지의 경우는 일일이 저작권을 알아낼 방법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자기가 그린 일러스트라고 올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픽시브라는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분이 그린 일러스트를 마음대로 퍼와서 자기가 그린 것 마냥 올린 적이 있었죠. 일러스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앱을 신고를 해서 앱이 정지되고 고소를 한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가 한 일인지 일러스트 주인에게 알려주고 구글에도 이의 제기를 해서 앱 정지를 풀고 다시 앱이 활성화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앱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정책 위반을 한 앱이 많아지면서 다시 정책을 위반하는 앱이 나오는 순간 계정이 정지 혹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 경우였는데요. 구글에서 날아온 이메일은 이랬습니다. 이 개발자 계정이 정책을 어긴 앱의 리스트입니다. 앱 이름과 위반한 정책 이름들이 리스트로 쭉 있었죠. 이 계정은 정책 위반 점수가 쌓여서 불량 계정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 계정은 해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의 제기를 며칠 안에 해주십시오.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면 계정은 복원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해지될 겁니다. 라는 식의 메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경고를 받은 앱을 조치 안 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정책을 위반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었어도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100번 해도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구글 입장에선 얘네 경고 조치 무시했네? 가 되는 거예요. 구글에 문의해도 매크로 답변이나 이미 사유를 보냈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의 답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앱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알아서 내리던지, 아니면 진짜 경고가 사라질 때까지 문제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던지 해야 하는 거죠. 정지당한 개발자 계정은 회사의 모든 앱이 올라가 있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복구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의제기를 신청했죠. 우리가 경고를 받은 앱을 조치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정책 위반 사유를 알아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고, 그동안 그것에 대해 문의했지만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매크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인 친형 찬스를 썼죠. 당시 저의 친형이 다니던 회사도 게임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규모가 꽤 커서 구글 코리아에서 연락되는 라인이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통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 라고 했었죠. 그렇게 알아본 결과 이미 경고 누적으로 인해 계정이 오염되었고, 이의제기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그런 계정이다 라고 하더군요. 구글 입장에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구글 봇의 실수로 정지된 게 아니면 대부분의 책임이 개발자에 있다고 판단하고 실수였으니 봐주세요, 이런 건 절대 안 통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계정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 빨리 대처를 해야겠죠?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비상대책회의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례를 다 찾아봤죠. 물론 구글 번역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국내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다른 개발자나 회사의 경우 새로 구글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서 재출시했는데, 구글에서 어떻게 알고 다시 정지당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결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배우자 혹은 가족의 명의로 개발자 계정을 만들면 안 된다. 못해도 친척쯤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지 혹은 해지당한 개발자 계정을 로그인하던 컴퓨터에서 새로운 개발자 계정을 만드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맥 어드레스로 추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랜카드를 바꾸던지 컴퓨터를 싹 바꿔서 그 컴퓨터에서만 작업해라. 그리고 인터넷 망도 기존에 작업하던 망 말고 다른 망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또 재출시 작업을 할 때 앱에서 기존에 쓰던 패키지명 말고 다른 패키지명으로 출시해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검색을 하면서도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회사가 망할 위기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정도도 해야 된다는 대표님의 말씀에 진짜로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실행했죠. 개발자 계정도 하나가 아닌
4개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모든 앱과 게임을 올렸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게임 전용 계정, 엔터테인먼트 앱 전용 계정, 캐시카우 앱 전용 계정, 공포 장르 앱 전용 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재출시 작업을 했고 그 후에 계정이 정지되거나 해지되는 일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 문제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해지당한 개발자 계정에 있던 앱들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출시를 하더라도 다운로드 수나 리뷰 평점은 0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기존 유저들이 자기 폰에 있는 것을 지우고 재출시한 앱이나 게임을 다시 받아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공지를 하고 국어를 해도 유저들은 냉정합니다. 정말 충성도 있는 유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시 캐시카우 앱의 다운로드 수는 130만 정도, 실제 활성화 유저 수는 12만 정도였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재출시 후 한 달 동안 다운로드 수는 1만도 안 됐어요. 제가 회사를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또한 이 사태 때문이고요.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앱과 게임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데 그 상실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대표님이 가장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 사태 이후 후속 조치 작업과 중요도가 높은 앱들의 재출시 작업을 끝낸 후 저는 이직을 했고 대표님도 다시 시작하시려 했는데 결국엔 잘 안 돼서 개발 회사에서 마케팅, 광고 회사로 탈바꿈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 아이디어 좋은 무료 게임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스타트업 종사자 분들이나 1인 개발자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쪽에서 가장 큰 마켓은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이 하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자 정책센터 못해도 1주에서 2주에 한 번은 꼭 변동사항 체크하시고 정책이 바뀌면 보통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이메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피해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어린이 관련해서 검수가 상당히 빡세졌다고 해요. 개발자라고 해서 꼭 개발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서치하셔서 밥줄이 끊기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